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처음 이렇게 삼자 이렇게 인터뷰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고, 최정명 한기업님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진료 받으셨던데, 예. 또 그 아주 강추위가 이제 막 지나고 아직도 오늘 아마 오후에 또 풀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추위가 지나가고 나니까 네. 이 몸이 되게 긴장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온몸이 이게 쑤시더라고요. 기력도 많이 떨어져갖고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쑤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의료진 요청을 했는데 의료진을 처음에는 못 올라오게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뭐 여기 인권위도 오고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뭐 많이 기력은 저희가 봐도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몸이 많이 움츠러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한교육 동지 같은 경우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도 다시 높아지고 뭐 동상도 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는 추위 한꺼풀 지나고 나니까 동상도 다시 걸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나서 약을 주고 가셨고요. 기본적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지 얘기 드려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약품이랑 이런 걸. 그래서 뭐 다시 정성스럽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회장님도 어제 단식 푸신 건가요? 아니, 어제까지는 단식을 하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풀기로 해서 아침에 미음 몇 숟가락 정도 먹었습니다. 지금 그 뭐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단식하는 중에 뭐 이제 그 명현현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독소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예. 온몸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병원 가서 뭐 주사도 맞고 이런 적은 좀 있었고요. 다른 데는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유, 하여튼 두 분 다 이게 그 인권위 계신 분들이나 우리 부회장님이나 다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 물어봤는데요. 그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어제 그 인권위 오셔가지고. 일단 뭐 의사 선생님 말씀은 혈압이 이제 제가 원래 혈압이 좀 중증인데 네. 일반인들 보통 뭐 한 알씩 먹는 걸 저는 지금 혈압 약만 한 2알 먹고 있고 이제 거기다 추가로 이제 추가 약물을 계속 이제 제가 먹고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안 잡히는 상황이라고. 혈압 약을 먹어도 이제 제대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걸 이제 뭐 악성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 별도로 이렇게 지금 따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딱히 없고 기존에 먹던 약 먹어가면서 몸을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명상 종류라든가 네. 그런 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상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 건 아니어서 꾸준히 마사지하고 연고 바르는 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보도 보니까 재판 연기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요 과정이나 지금 저기 상황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불법 파견 재판은 의제 사건과 의무 사건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개, 그 서울고등법원에 민사 1부, 2부 이렇게 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의제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2월 5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의무 사건은 2월 14일인가 17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를 하면서 현대차 재판이 원래는 1월 27일 선고였다가 4월 1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아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의제 사건 같은 경우는 2월 24일로 현재는, 그리고 의무 사건 같은 경우는 4월 1일로 이렇게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예. 현재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제 사건도 예상컨대는 뭐 4월경으로 좀 다시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1심 재판 때도 현대차 재판이 연기되면서 저희가 같이 연기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선고를 먼저 하고 일주일 후에 저희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현대차 사건을 뭐 우선 판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미루어서 예상해 보면 기아차 유죄 의무 사건도 아마 4월경으로 좀 또다시 연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써놓은 상태라고 보고요. 네. 정치적으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이면 보통 이제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는 때거든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와서 재판한다는 건가요? 재판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도 정확히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 민사 1부, 2부가 있는데 예. 한쪽 재판부는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또 이제 연기가 돼서. 그러게요. 1심 재판할 때도 저희가 재판부가 3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2심은 이제 14년 9월 25일 날 1심 판결이 있었고, 한 1년 6개월 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거였었는데, 뭐 이게 4월로 연기되면 또 언제 또 미뤄질지는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고, 저희는 뭐 노사관계에서 교섭 상황도 있지만, 또 총선이라는 것도 회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나 이렇게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 시기에 그런 선거 국면에 묻혀서 좀 별로 좋지 않은 판결을 하고, 뭐 총선 선거나 이런 것들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추측이고 뭐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조건입니다. 네. 이게 그냥 기본 내용이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게 맞나요? 그 두 가지인데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제 우리가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불법 파견 이미 확인되면 그간의 정규직과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임금 체불 소송까지 해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옥상 인권위에서도 이 소식 들으셨을 텐데 의견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 되게 착잡합니다. 1심 선고 나는 데까지 건 3년이 걸렸거든요. 네. 2심 선고를 또 미뤘어요. 사실 이게 선고일이 다가오면 뭐 상식적으로 보면 회사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게 상식적으로 판결이 나기를 바라는데, 이걸 미뤄버리면 회사는 또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회유나 압박이 들어오고, 뭐 고공농성하는 저희들한테도 또 유무원의 압박을 많이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사측을 교섭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난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법 질서를 얘기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아니면 더 가혹하게 판결을 하면서 벌써 이게 10년이 넘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내리 앞에 판결이 있습니다. 8번 똑같이 시종 일관되게 법원에서 계속 같은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 판결을 2번을 포함해서. 그러면 설사 현대기아차에서 선고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쪽 변호인들이 강하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잘. 정말 참담합니다. 네. 하여튼 예. 하나 또 궁금한 게요. 기아차 노조 지부대의원 선거 때 그 광고판 업체 있죠. 그 국가인권위 그 광고판 그 업체 명보에도넷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건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해서 더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제 대의원 선거 있는 날은 조합원들이 2시간 먼저 퇴근을 합니다. 근데 예. 명보 여기 광고회사가 예. 평소와 전혀 다른 퇴근을 하는 조합원들 시간에 맞춰서 홍보물을 뿌렸다는 게 사실 기아 원청에 지시해서 그 시간대를 알려주고 홍보물 만들어서 뿌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하죠. 네, 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도 뭐 고공농성자들이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투쟁한답시고 뭐 여기 광고판에 올라와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보다 당신네들은 더 많이 연봉이 더 많은데 왜 그러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돈이 많은 분들이다 이런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사실관계와도 전혀 다를 뿐더러 그것이 고공농성을 하는 본질도 아니고 결국은 이 도덕적으로 음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거죠. 이 저희에는 그 다음 날이 특별교습이 있는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 이렇게 해서 절도 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도 시키고 그다음 압박도 해서 설전에 내려와야 되지 않냐, 뭐 대충 안 던질 테니까 그냥 원만하게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참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정말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일반 그냥 업체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텐데 그 내용을 그렇죠. 네. 네. 부회장님 네.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 유물 막 뿌릴 때? 저희 뿌릴 때 처음에는 몰랐었고요. 이제 퇴근하는 조합원들이 네. 제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장문 밖에서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는 조합원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와서 유의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해줘가지고 부랴부랴 가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가버리고 없는 상태였고 작년에도 몇 차례 공장에 와서 이렇게 뭐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또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가서 뭐 항의하기도 하고 해서 쫓아버리기도 하고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광고업체가 어려울 때나 뭐 힘들 때 뭐 어쩔 수 없어서 온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노사관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교섭에 임박하거나 아니면 좀 압박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주로 이제 그런 선전전이나 홍보물 배포나 이런 것들로 하는 걸로 봐서는 네. 회사 측하고 긴밀하게 뭐 같이 작전을 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의심은 좀 되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기들이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내용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금방 얘기한 최전명 동지가 얘기했던 대로 뭐 어떤 사람 재산이 뭐 16억이 있다던데 왜 돈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누가 16억이 있어요? 누군지는 발표 안 하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도 가서.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막 이래서 참 씁쓸하죠. 근데 저희가 뭐 광고 업체한테는 사실은 어쨌든 미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문제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고 뭐 영업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했었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뭔가 대책을 좀 세워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 업체의 대응을 보면 정말 뭐 단순하게 그냥 업체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권 1층에도 이 광고업체가 고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명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네. 1층에서. 근데 지난번에 경찰들이 문을 열고 비켜서라고 하는데도 안 비켜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 광고업체 직원이 경찰이 와서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킬 정도의 배짱과 배포가 있냐. 사장이 2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그 사장한테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전문적으로 고용된 이런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용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현대기아차 그룹사에서 본사에서 직접 좀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저기 단식 농성하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설 전에 내려오자 이제 이런 구호로 투쟁을 해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뭐 유인물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교섭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공농성을 들어가고 정확히 어제 교섭까지 해서 4번 교섭을 했어요. 네. 작년 9월에 한 번 교섭이 있었고, 그때는 나와서 뭐,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었고, 12월에 이제 정규직 집행부가 바뀐 이후에 12월 달에 한번 새로 인사하는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한 차례 교섭을 했었고, 예. 그때 시점이 현대차가 잠정 합의를 하고 조합원 총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1월 22일이. 네. 그래서 그날 나와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회사가. 속마음을 꺼내놓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 잠정 합의가 부결되고 나서는 또다시 교섭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단식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어제 교섭에 나와서는 뭐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인원 현황이나 이런 자료 설명을 했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시안을 내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내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고, 뭐 설 연휴 이후에는 저도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는 더 이상 교섭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교섭은 좀 마무리했습니다. 좀 이렇게 연결할 때마다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기 현장에 뭐 조합원들 투쟁하는 게 있고, 또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하시던 여러 가지 이제 연대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소식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네. 몇 가지만 좀 투쟁 소식 좀 알려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회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제가 단식하면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선전전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식 집회도 2차례 했었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워왔기 때문에 되게 어렵기도 하고 조합원들도 많이 지쳐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희망이 보이고 앞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결의 기미가 보여야 사람들이 더 힘도 내서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식 집회를 하는 날이 올 들어 가장 춥다 그런 날, 하필이면 또 그날 날짜를 잡아서 중식 집회를 했었는데, 예.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점심 굶고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집회도 해주셨고, 제가 단식할 때도 또 동조 단식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야간 조임에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저랑 같이 자면서 아침마다 출근 투쟁을 같이 해주시는 대의원 동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덕에 정말 같이 힘 받으면서 투쟁을 해왔고요. 예. 아마 설 연휴부터 선거 기간에는 저희가 특별한 투쟁 일정을 현장에서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공농성장 중심으로 해서 동지들 잘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좀 한 호흡 고르는 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그 옥상에 두 분은 그 투쟁 소식 알려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 뭐 거의 하루 일상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거의 흡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점은 이 플랜카드를 잘 지키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플랜카드를 훼손하지 않는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잘 지키고, 또 여기 지지 방문 오시고 연대 오시는 동지들 한 번이라도 뭐 전광판 밖에서나마 얼굴 보고 전화통화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여기서 잘 버텨야 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동지들 조금 덜 걱정시키고 이 투쟁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저희가 끈기 있게 몸 관리 잘해서 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게 투쟁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쟁 계획이고. 네. 좀 사실 이제 많이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지지방문 오시는 분들 사실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거든요. 네. 인터뷰하기 좀 전에도 여기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하고 조직국장님 오셨는데, 사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매일 올리긴 하지만은 또 지면이 좁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또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딴 거 떠나서
여기 아래 상황실 천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들이거나 대의원들인데, 여기 오려면 화성 공장에서 사실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다 근무 빼고 와요. 이제 마누라한테 바가지 좀 걸릴 텐데.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고맙고, 네. 금요일 되면 매주마다 문화제 열리는데 사실 200명 넘게 항상 오시거든요. 연대하시는 분들이, 조합원들이랑.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따뜻하게 집밥 먹으면서 싸우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밥 올려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고맙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밑에서 또 기도회 늘 열어주시는 이런 것도 고맙고, 참, 고공농성하면서, 아, 연대 힘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따뜻하게 마음 굳게 먹으면서 싸울 수 있겠구나. 나도 내려가면 보답을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네. 부회장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티즌분들한테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뭐 몇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제일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천막 농성을 한 20여일 해보니까요. 네. 좀 혼자 있는 날도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천막에 있으니까는 심심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공농성 하시는 동지들에게 문자든 페이스북이든 뭐 전화든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게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천막 잠깐 들여다보고 한마디씩 해주고 가고 조합원들이 그런 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 농성하고 계신 두 분한테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시는 게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저희 고공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238일째인데 사실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현대지기아차 그룹에서의 언론 통제나 보도 통제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런 증거들로 몇 군데 포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알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알리는 것이 제일 뭐 유일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것인지 또 사람을 얼마나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문제인지 이런 재벌의 민낯 추악함을 많이 알려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두 번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우리 기아차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로 함께 싸우는 것이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곳곳에서 세월호도 그렇고 뭐 소녀상을 지키우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힘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두 분은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때보다 저희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정규직화 관련된 싸움이 많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노동자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정규직들이 현재 이런 싸움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참 잘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회사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해도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힘든 게 사실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서울 시내에서 고공농성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지금 당장 굉장히 정부에서 폭압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 노인요양병원에 계신 그 여성 지부장님으로 보이던데요. 네. 분신 시도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박탈감이나 그런 좌절감들이 굉장히 큰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개인이 행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어렵게 위원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민중 총궐기나 여러 가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잘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나중 후순위일 수 있는데 가장 앞에서 힘들어질 비정규직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집회나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해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소극적이나마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저항의 행동을 해야 될 시기다.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살리지 못하면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이런 시절이 앞으로서 몇 년이 갈지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또 우리 후대 세대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좀 싸워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벌써 지금 뭐 노동계약 뭐 2대 지침 해가지고 벌써 정규직 뭐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뭐 그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염원을 모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건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저희가 끝까지 이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인데요. 저희가 늘 방송할 때 이제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하기가 정말 이게 심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결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 진보 매체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공 촬영을 못 하잖아요. 드론을 못 날리잖아요. 하나 사십시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투쟁 승리 때까지 저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도 건강하시고 또 직접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이 노동자분들이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 또. 예? 부회장 동지, 부회장 동지 단식 오늘부로 이제 뭐 정리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짧은 기간 아니었고 몸에도 이상이 있는데 복식 잘 해서 건강 잘 챙겨서 저희 대신 올라오기 바랍니다.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야 뭐 건강하란 말밖에 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멀리 가서라도 사다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하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밑에 사람을 걱정하지 말고 다 요구하시고 뭐 어려운 건 저희가 안 늘려주면 되니까요. 요구할 건 다 요구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경수 부회장님하고 또 공공농성 중이신 최정명 한기업님, 뭐라 그럴까요? 3자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설 명절을 또 의미있게 잘 보내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답은 손만 잡고 토질 않는 나라 양키놈
김윤식, 이주혜, 이두헌,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